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이사장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그 일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인터뷰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 야당인 이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중진들의 이런 문제 제기. 일단은 뭐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조 의원의 인터뷰였거든요. 배 소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당의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념,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또 하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죠. 네. 하지만 이제 보수층을 아주 이제 강도 높게 결집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들 이 보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중요한 원인으로 샤이 트럼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할 때 보수 성향이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선뜻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샤이 보수, 과거에는 한나라당이든 그 이전에는 보수 정당을 뭐 90년대, 80년대 지지를 해왔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금은 60대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중도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근데 두 네. 가지죠. 이게 국정감사라는 것이 야당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안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점수가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물인데, 인물의 경우에는 유력한 그리고 보수를 견인해가는 인물이 부각될 때 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아, 당에 뭐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후보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평가 순간에는 아주 박한 평가를 받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보수 지지층의 간판 인물들이 있으면 그럼에도 등장하는 시점, 그리고 한창 역할을 할 때의 무렵에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시장 후보도 부각되지가 않죠. 그리고 대선 후보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처방이 조금 너무 즉흥적인 또는 뭐 호남 공들이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인 이 대책을 해놓고 있지 못한 것이 이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념과 정책, 인물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 거네요. 네. 예. 이사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저도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뭐 상당 부분 좀 동의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뭐, 예. 말씀하신 중에. 이 정당이라는 결국은 이제 정권 창출이 목표지 않습니까? 네. 저 정권 창출을 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인물을 있느냐 하느냐, 주도 세력이 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 맞서서 이 대안 정책으로서 무엇을 내놔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취약함은 뭐, 배종찬 소장님께서 다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거기다가 추가 하나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쭉 보면 이제 중도 지지층 그 여론조사가 보면은 그 국민의힘 그 여론조사보다 더 많아요. 그 폭이. 네. 근데 보면 이제 여당의 실책한 부분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그 표들이 보통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넘어오지 않고 이 중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책 대안이라는 인물 부재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민심을 그 마음을 좀 못 얻은 게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국민의 어떤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예.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진들이 그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게 지금 뭐 너무 지지부진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중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중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초선들보다는 그 국회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목소리를 건의도 하고 또 그들의 입장이 뭔지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계속 좀 이렇게 그 대화를 또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진들이 그냥 그동안은 찍기만 있다가 이게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부지하니까 이제 나타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게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은 이 중진의 모습은 아니다. 네. 또 중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그 요구함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협상이 안 되고 뭐 협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안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뭔가를 그 밖에서 뭔가를 자꾸 이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사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뭐 좀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그 방송에서는 뭐 이걸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뭐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어쨌든 나름대로 중진들의 입장이 뭔지 또 이 우리 저 국민의 그 힘이 나아갈 방향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 조경태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을 했는데 배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조기 전당대회의 실현 가능성. 조경태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지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악재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렇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작년에 지난해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비대위가 결국 마감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이 안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성적표,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론조사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계속해서 이런 당내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지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내의 중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산 쪽은 그래도 이건 대체적인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다소 좀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승리를 거둬야만 국민의힘이 이 대권에서도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지만 당내에 남아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뒤, 3년 뒤 또 2022년에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위험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바꾸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했을 때 누가 그럼 당대표로 나갈 것이냐. 그만큼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지지율도 올리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이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도 좀 약간 난망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아,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김종인 비대위원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부정적이었죠. 네,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께서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뭐, 그건 뭐 국회의원이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경태 의원 같은 건 중립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차라리 이럴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뭐 독대를 한다든가, 중진 연석 기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이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하고 이제 이거 개걸음할 경우에는, 예. 당내 소위 말하는 분류포함이나 당내가 이게 뭔가를 좀 조합이 안 맞는 모습이 또 계속 보이면은, 그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인 의견을 뭐 전당대회를 하자 뭐 다 좋지만 이런 것들도 좀 뭔가 비대위원장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좀 어떤
조율도 좀 거치고 얘기도 좀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중진들의 의견이 뭔지 이거 조경태는 순수한 개인 의견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언론에서 받아가고 그냥 전당대회 중에 이게 뭐 마치 뭐 엄청나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중진 의원들이 이런 의견이 나오는 배경 중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특유의 이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대표의 경우에는 중진 또는 뭐 최고위원들과 의견을 많이 조율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의 의견보다는.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야기도 하고 예. 공정경제 이야기도 하는데 공정경제를 이제 뭐 경제 관련 3법, 이 3법과 관련해서도 당내에 분명히 이견이 있거든요. 경제 성장을 위한다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다면 경제 관련 3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예.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기본소득 지극히 당연해 보이고 또 경제 관련 3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이건 이제 당 내의 소통을 충분히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인디언 속담처럼 지금 중진들의 그런 목소리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공감해서 이 철저하게 그라운드 제로 아주 바닥 상태에서 당의 철저한 변신, 변혁, 쇄신 이런 모습들을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앞으로의 전망. 저는 아마 이제 그 당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건 아마 그 비대위원장이 좀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좀 더 내지 않을까 앞으로. 속도를 낸다는 건 어떤 얘기죠? 지금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또 당내 여러 가지 지금 조율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내년 4월이니까 시간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그 일정에 맞춰서 이거를 지금 비대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지지율도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좀 빨리 결과물을 내달라고 하는 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는 빨리 결과물을 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대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입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의견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그 일정을 좀 당기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빨리 결론을 내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일단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네.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그 선거라는 거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지 않는데 지금 야당의 그 후보를 지금 물론 뭐 후보가 지금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야당이라는 것은 항상 여당의 어떤 그 상황이 정해져야지 야당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당의 입장도 안 정해졌는데 지금 야당이 지금 후보를 들러내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1월 말 정도 되면은 후보도 정해지고 하지 않겠나. 내년 1월 말이요? 그렇죠.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렇게 선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야당도 또 그 정도 입장이 되면은 여당도 1월 초나 중순 정도 되면 여당 입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당내에서 이런 좀 조급함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또 좀 비대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있지만. 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두고 있는 과제는 저는 두 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이념도 중요하고 정책 그리고 이제 인물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책을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내기 위해서는 이 정책 연구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의도 연구원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파격적인 조치도 취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정책이 나와서 정부와 관련해서 대북 정책이 됐든 또는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도 의견을 내면서 보수 정당이 저렇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었네 우리 왜 몰랐지라고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거 경쟁력입니다. 부산에 가서 우리 당에 후보가 없어요. 또는
40대 경제 전문가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주 선문답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당원들도 공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경쟁력 후보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인물을 키우고 또 어떤 인물을 또 발탁을 해서 또 이 인물로 하여금 우리 당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을 내는 것. 인물과 관련된 것. 그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이전만큼 효과가 없었을까. 2012년에는 박근혜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2016년에는 문재인 또 대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주 바닥에서 이 처절할 정도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때는 누가 될 수 있느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변하는 정도의 요구 수준까지는 가야 이 김종인 비대위가 일정한 수준의 성공 또 성과는 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한 말씀만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요. 예. 지금 야당이 지금 후보가 지금 없다든가 후보가 지금 보이지 않고 아니면 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안개 속에 있다 하는데 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후보가 일찍 확정이 되고 정해져 버리면은 지금 여당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사실 보궐선거 부산과 서울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다른 당규에도 그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야당에서 조기 후보가 정해지면은 여당의 어떤 검증 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관련해서 이 야당 후보를 또 아주 그냥 험하게 다루게 되면은 그 후보 자체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네. 여러 가지 할 때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전략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전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 시정연설에 좀 어떤 부분이 좀 담길까요? 배 소장님. 네, 청와대에서도 강민석 대변인이 이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있죠. 오늘 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방역이 가장 중요하고 두 개의 축입니다. 시정연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결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 코로나의 끝을 알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반등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슬로건 자체가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내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백신도 있을 것이고 치료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접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집중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기에 강한 나라, 위기 극복이 제일 중요한 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얘기는 그동안 시정연설에서 많이 이제 하셨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좀 방점을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은. 예.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허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경제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사장님, 예. 예. 뭐 앞에서 우리 배 사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 100% 공감을 다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작년에 이맘때 이제 2019년 작년 10월 22일 날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한번 봤어요, 제가. 예, 지난해. 어떻게 하셨나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지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혁신, 공정, 포용, 평화 이 정도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굉장히 이제 포용하고 관련해갖고 이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정 국정상석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협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야당과의 협치를 하겠다는데 과연 이번에도 아마 틀림없이 이제 예산 관련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연 야당과의 협치를 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도 이번 시정연설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저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이 작동되기가 굉장히 그렇죠.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에서 야당의 협조가 물론 이 숫자적 우열로 보면은 그냥 여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그 협력을 바라는 협치한다는 모습은 일단은 보이지 않겠나. 그게 하나 좀 가장 지워져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국회에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청했던 10가지 질의에 대한 해답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대통령께서 그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그 국회에다가 요청하는 거는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그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네. 예산 부분이 이제 빨리 조기 집행이 돼야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다만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이 됐죠, 지금. 네네네네.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조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이 좀 더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좀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땅과도 좀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수석 보좌관 회의 때만 이 언급을 하고 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특히 그 정치와 관련된 현안 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은 대통령 입장이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면은 도대체 국정 운영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야당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가 답답해서 10가지 안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뭐냐면 대통령한테 요구도 있지만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시간이 더 금방 가기 때문에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듣고 또 다음 주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